안녕하세요. 일산에 사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얼마 전 친구를 만나 제 결혼 생활을 얘기해 주니까 여기 사연 신청을 한번 해보라더라고요. 친구는 시아버지 참교육으로 정신 차린 시모라고 제목까지 정해줬답니다. 둘이서 얼마나 크게 웃었는지 모르겠어요. 고된 시절 다 지나고 나니 이것도 추억이라며 얘기까지 하게 되네요. 어떤 기막힌 사연이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자,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평범한 집에서 자란 사람이라면 돈 많은 배우자를 만나 편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쯤 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돈보다는 배우자의 됨됨이, 그리고 그 집안 식구 인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전 33세 친한 친구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둘 다 30 넘어 만나다 보니 결혼 얘기가 생각보다 빨리 나오더라고요. 거기까진 괜찮았는데 상견례장에서 처음 만난 시어머니는 첫 마디부터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세나 어머니, 상견례 처음이시죠? 아, 예. 세나가 첫째라 좀 어색하네요. 우리 애 좀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그럼요. 저 그런데 예단 예물 말인데요. 혹시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아, 예단이요? 글쎄요. 뭐 저희도 남들 하는 만큼은 해야죠. 다른 건 몰라도 예단 예물을 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서요. 저희 괜히 복잡하게 말 돌리지 말고 깔끔하게 했으면 하는데 괜찮으시죠? 아, 예. 아유, 우리 사부인이 참 솔직하시네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셔. 사부인께서 원하시는 예단 예물이 뭐길래 그러세요? 역시 제 말을 정확하게 알아들으시니까 기분 좋네요. 저기 제가 하나도 빠짐없이 적어놨으니까 이 종이 참고해 주세요. 절대 잃어버리지 마시고요. 그대로 준비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잘 부탁드려요. 아, 알겠습니다. 원하시는 품목이 있다니 저희도 최대한 성의껏 준비해서 보낼게요. 우리 사부인은 어쩜 이리 시원시원하실까? 처음엔 좀 비싸다 싶어도 이게 다 애들 잘 살라고 하는 거니까 너무 아깝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그리고 제가 물건 보는 눈이 좀 있어서요. 혹시라도 돈 아끼시려고 짝퉁으로 보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짝퉁 쓰면 집안이 망한다는 속설이 있어서요. 처음에 저랑 엄마는 무슨 정치인 집안이나 기업 총수 집안도 아닌데 설마 비싼 거 요구하시겠어 생각했죠. 괜히 처음에 기싸움하려고 저러나 싶기도 했고요. 근데 요구한 목록을 보니까 대충 계산해도 5천만 원은 되겠더라고요. 장인이 만든 한실 이불에, 도자기에, 녹그릇에, 뭐 별의별 게 다 있었습니다. 저는 무슨 조선시대 왕한테 시집 가는 줄 알았다니까요. 저는 화가 나서 결혼 안 한다고 했고 남편은 정말 죄송하다며 저희 엄마에게 하지 마시라고까지 했어요. 그렇지만 엄마 마음이 어디 그런가요? 목록을 안 받은 것도 아니고 이미 저쪽에서 원하는 걸 알았는데 안 하기도 그렇다며 그걸 다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사실 저희 집이 딱히 형편이 어려운 건 아니었는데요. 그래도 그쪽에서 전세자금이라도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남편과 제 이름으로 대출받아서 신혼집 마련한 거였거든요. 숟가락 하나 사주시는 것도 없는데 5천만 원어치 목록은 솔직히 과했죠. 아파트에 들어갈 혼수까지 합하면 좋게 1억은 됐으니까요. 이 상황을 알게 된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화가 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뭐, 너 엄마한테 지금 무슨 막말이냐? 새엄마라고 나 무시하는 거야? 솔직히 어머니가 제안하신 예단 리스트요. 제 기준에는 너무 과했어요. 제가 장모님께 전화드려서 하시지 말라고 했는데 장모님이 다 준비했다고 하셔서 억지로 지금 이거 드리는 거예요. 이번 한 번은 어머니 체면도 있으니 넘어가는데 이후에는 이런 일 없었으면 합니다. 아니, 말은 바로 해야지. 새나 걔는 공짜로 시집 오려고 하니? 너 먹여주고 입혀주고 한 값은 내가 이렇게라도 받아야 할 거 아니야. 먹여주고 입혀주고요?
어머니, 저 성인 되고 이 집에 들어오셨잖아요. 먹여주고 입혀주고는 저희 아버지가 하셨습니다. 그러냐? 어쨌든 이제 결혼하면 넌 월급 받으면 새 놔주지 놔주냐? 아니잖아. 어머니, 아버지가 매달 적지 않게 생활비 주시잖아요. 그게 지금 모자라서 이러신 거예요? 얘가 어디서 또 말대답이야? 아무튼 주신 건 감사하게 받겠다고 전해라. 이제 돈 달라는 일 없을 테니까 마누라 편 좀 그만 들어라. 눈꼴 사납게 사내 놈이. 사실 시어머니는 남편 친어머니가 아닌 새엄마였습니다. 남편이 고등학교 시절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아버님이 혼자 키우시다가 몇 년 전에 재혼하셨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본인이 키운 것도 아니었죠. 먹여주고 입혀주고 한 값이라니. 남편이 술을 마시며 그 이야기를 해주는데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최대한 거리 두고 지내야겠다 생각했죠. 이후 결혼식 날이 되자 또 한 번 제 속이 발칵 뒤집어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신랑 신부와 양가 부모님은 예식장에 가기 전에 숍에 들러서 메이크업을 받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시어머니의 외침이 들리더라고요. 그것도 아침부터 짜증 섞인 목소리로 직원들에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저는 물론이고 저희 부모님도 진짜 깜짝 놀라셨죠. 아니 여기는 대체 화장을 어떻게 하길래 사람을 할망구로 만들어놔? 그리고 머리는 또 이게 뭐야? 여기 유명한 데 맞아? 실장 나오라 그래. 아,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메이크업이 마음에 안 드세요? 너도 눈이 달렸으면 한번 내 꼴을 봐라. 내가 좀 꾸미고 가면 그래도 할머니 소리는 안 듣는데 이건 뭐 싸구려 업체라 그런지 화장품 바르자마자 내 피부가 다 뒤집어졌어. 스타일도 완전 노숙해 보이고 젊어 보이지가 않잖니. 어머니, 제 눈에는 예쁘신데요. 그리고 오늘은 혼주 메이크업이라 고상하게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꾸몄나 봐요. 어머니 정말 귀부인 같으신데요? 귀부인은 무슨 귀부인이야? 완전 더 늙어 보이게 만들었구만. 여기 근데 이름은 있는 데냐? 너 돈 없다고 싼 데 예약한 건 아니지? 아니에요. 여기가 강남에서 가장 잘한다는 곳이라 꽤 비싼 곳이에요. 제가 실장님께 메이크업하고 헤어 좀 더 젊어 보이게 수정해달라고 얘기할게요. 마음 푸세요, 어머니. 그래? 알았다. 참, 나 혼주 한복 다시 새로 맞췄다? 네가 골라준 건 집에 와서 보니까 영색이 아니어서 말이야. 나한테는 흰색이 잘 어울리더라고. 아, 흰색이요, 어머니? 혼주 한복이 흰색도 있어요? 입고 말고가 어디 있어? 내가 입고 싶으면 입는 거지. 결혼식장에 내 친구들도 많이 오는데 촌스러운 파란색 한복은 입기 싫더구나. 아, 네. 뭐든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그렇게 정말 기상천외하게도 제 결혼식 사진에는 흰색 옷을 입은 사람이 딱 두 사람 있습니다. 신부인 저와 시어머니요. 제 친구들과 저희 쪽 하객들은 대부분 시어머니의 흰 한복을 보고 깜짝 놀랐죠. 어머니는 제 결혼이 아니라 자기 결혼식인 줄 착각하신 것 같았다니까요. 60이 넘으신 분이 뭐 그리 꾸미는 일에 집착하시는지. 근데요, 이건 시작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저를 며느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본인 수행비서로 여기시더라고요. 수행비서는 그래도 존중이라도 받지. 전 존중도 못 받고 무시당하기 일쑤였죠. 얘 세나야, 너 연차 한번 낼 수 있니? 나 부탁 좀 할 게 있어서. 어머니, 지금 밤 11시인데요. 급하신 거 아니시면 내일 전화하시면 안 될까요? 너 전화 받을 수 있으니까 받은 거 아니니? 뭐 이래 애가 까다롭니? 네, 알겠어요. 무슨 일이신데요?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우리 집이 다음 달에 이사를 가게 됐어. 그래서 새집 인테리어를 좀 하려고 하는데 마음에 드는 장식작 파는 곳이 강남에 있다지 뭐냐? 내가 혼자 가면 길을 잃어버릴까 봐 못 가겠더라고. 네가 좀 가서 주문하고 좀 와라. 아, 알겠습니다. 매장 이름이 뭐예요, 어머니? 검색해서 다녀올게요. 글쎄, 매장 이름을 모르겠네? 아무튼 내가 사려는 장식장 사진 보내줄 테니까 강남에 있는 가구점하고 공방들 전화 좀 네가 돌려서 있는지 물어봐라. 아니,
솔직히 강남에 가구점하고 공방이 한두 군데도 아니고 참 하기가 짜증스럽더라고요. 남편한테 얘기하니 남편은 저한테 신경 쓰지 말라고 하고 본인이 연차내서 강남에 있는 가구점에 모두 전화를 돌리더라고요. 겨우 찾아내 전화 주문을 하고 어머니께 얘기를 드리니 이번에는 또 다른 미션을 던져주셨습니다. 멀쩡히 튼튼한 중문을 바꿔야 한다며 또 저한테 일을 가득 안기시더라고요. 전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고 어머니께 얘기 드렸죠. 어머니, 요즘은 인테리어 업자들이 집에 찾아와서 다 샘플 보여주거든요. 혹시 그렇게 하시는 건 어떠세요? 참, 내가 편한 걸 몰라서 못하는 줄 아니? 직접 할품하는 것보다 비싸니까 그렇지. 젊은 며느리가 있는데 왜 쓸데없는데 돈을 써? 네가 찾아가지고 전화 주문하면 그게 싸지. 어머니가 찾으시는 게 지금 죄다 수입 제품들이라 돈만 생각하면 국내 제품이 가장 싸요. 너는 참 보는 눈도 없다. 우리 집 분위기를 좀 봐라. 국산 제품이 어울리겠니? 당연히 수입산이 찰떡이지. 좀 비싸도 오래 쓰고 예쁘면 그게 최고더라. 알겠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아참, 그리고 너 이사 날도 휴가 좀 내라. 그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와야 된다? 왜요? 어차피 청소업체 부르실 거면 저희는 주말에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주말은 주말대로 오고 이사날도 네가 꼭 와야 된다. 이사하면서 없어진 물건 있나 없나 샅샅이 봐야 돼. 그날 전입신고도 해야 하는데 그것도 네가 해줘야 되고 신경 쓸 게 얼마나 많은데 그래. 아, 그렇군요. 그래, 부탁 좀 하자. 그럼 나 끊는다. 무슨 대학생 자녀를 독립시키는 날도 아니고 아직 한창이신 시어머니가 전입신고 하나 못한다니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나이가 많은 저희 아빠 엄마도 제게 단 한 번도 전입신고 부탁하신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어머니가 묵묵히 해달라는 대로 했습니다. 끔찍한 김치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요. 그게 뭐냐고요? 사실 저희 집은 김치를 사 먹어서 김치를 직접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TV에서 본 적은 있었지만요. 남편도 어머니가 김치를 해주신 적도 없었고 제가 사온 김치를 잘 먹기에 그걸 잔뜩 사서 쟁여놨죠. 근데 어느 날 주말에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같이 점심이나 먹자고 하시더라고요. 마침 남편은 지방 출장을 가서 없는 상황이었죠. 그날 전 저녁에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옷도 원피스에 머리까지 풀고 갔거든요. 그때 앞불싸 이게 웬걸요. 아침부터 김장 준비를 단단히 하셨더라고요. 아버님은 깜짝 놀라서 이게 다 뭐냐고 하셨고요. 지금 생각해도 참 웃기네요. 아니 여보, 이게 다 뭐야? 뭐가 이렇게 많아? 아유, 내가 원래 살면서 김치를 담가본 적이 손에 꼽는데 며느리랑 아들이 먹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더라고. 어쩌겠어, 해줘야지. 안 그러냐, 아가야? 네? 어머니, 저희가 김치를 해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요. 그리고 저희 집 김치 많이 있어요. 너는 벌써 치매니? 네가 먹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준비했는데 말한 적 없다고 딱 잡았다면 뭐 이걸 다 갖다 버리니? 말하는 꼴하고는 못 배워가지고 그냥 그래 아가야. 너희가 먹고 싶다고 했으면 어머니 옆에서 잘 도와드려야지. 나는 건물일 때문에 잠깐 나갔다 와야겠다. 아, 예. 다녀오세요, 아버님. 그렇게 아버님이 나가시자마자 어머니는 어떻게 하셨는 줄 아세요? 갑자기 장갑을 벗어던지고 방에 쑥 들어가더니 진주 귀걸이를 달고 명품 핸드백을 메고 힘껏 차려입고 나오시더군요. 그리고 저한테 말했습니다. 예, 나 개모임이 있어서 갔다가 점심 먹고 오마? 냉장고 열면 어제 먹다 남은 갈비찜 있으니까 배고프면 데워서 먹든지 해라. 알겠지? 나 저녁 먹기 전에 올 거니까 한 반 정도만 해놔. 김치 양념 사둔 건 여기 있으니까 버무리기만 하면 돼. 부탁 좀 하자. 네? 어머니, 저 지금 되게 황당해요. 그리고 저 오늘 약속도 있어서 3시쯤에 나가봐야 하고요. 게다가 김장을 한 번도 안 해봐서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유튜브 보면 되지.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알려줘야 하니? 나도 할 줄 몰라. 아니,
할 줄 모르시는 분이 어쩌자고 이걸 다 사셨어요? 저한테 미리 말씀이라도 하시죠. 아니면 도우미 아주머니를 쓰시던가요. 그게 돈이 얼만데 아줌마를 써?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니? 어쨌든 이거 배추랑 양념 진짜 비싸게 주고 샀으니까 망치지 말고 잘하라고. 잘하라고 말만 하면 제가 뚝딱 하나요? 전 장담 못해요, 어머니. 못하면 니까짓 게 어쩔 건데. 이거 절반은 해놓고 가야지. 반도 안 해놓고 나가면 아버님 화가 많이 나실 거야. 네가 알아서 잘 처신해라. 그러고는 휙 나가시더라고요. 저 오라고 할 때부터 김장 얘기가 없어 옷까지 이렇게 입었는데 진짜 황당하고 기분 나쁘더라고요. 친구 약속 시간 전까지 유튜브 보면서 서투르게나마 배추를 치댔죠. 그렇게 몇 포기 하니 금방 오후 3시가 되었고 전 서둘러 손을 씻고 나가버렸습니다. 제가 일당 받고 일해주는 도우미 아주머니도 아니고 어머니도 나가버린 마당에 제가 앉아있을 이유가 없었죠. 차를 모는데 눈물이 막 흐르더라고요. 옷도 김치 냄새 배이고 김치 국물도 튀었고요. 그날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냐고요? 네, 오긴 했어요. 어머니는 미안하단 말은커녕 김장 다 못했으니 저녁 늦게라도 와서 다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기가 막혔죠. 게다가 시아버지는 어머니 말만 믿으시고 저를 경우 없는 며느리로 생각하셨고요. 억울했던 전 결국 그날 밤 9시쯤 다시 시댁에 가서 밤새 김장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내리 알았네요. 남편은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화도 내봤지만 어머니는 코웃음만 치시더라고요. 참 답이 없는 분이셨죠. 이제 제가 완벽하게 자기 손에 들어왔다고 생각했는지 이후 시어머니는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조금이라도 귀찮은 일이 생기면 바로 전화해서 오라고 하는 게 당연시된 것 같더라고요. 아, 물론 시아버님이 자리에 없으실 때만 골라서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시아버지가 시골에 벌초하러 간 사이 시어머니가 친구들을 불러 술을 마셨는데 전화해서 절 부르시더라고요. 예, 세나야. 집에 잠깐 와봐라. 큰일 났다. 네? 무슨 큰일이요? 저기 어머니 지금 술 드신 것 같은데 아니세요? 술은 무슨 술이야? 내가 갑자기 거동을 못하겠어서 그래. 아버지도 안 계신데 와서 좀 도와줘야겠다. 순간적으로 저는 놀란 마음에 달려가니 어머니는 예상대로 집에서 친구분들과 술을 꽤 드셨더라고요. 다들 인사불성이라 제가 가도 인사하는 사람 하나 없었죠. 어머니는 저에게 가서 오징어주 좀 굽고 술 좀 사오라고 하셨고 화가 난 저는 그냥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넌 뭐라고 했니? 시어미가 대단한 부탁한 것도 아니고 술상 좀 봐달라는데 안 하고 간다고? 너 대체 뭐 배웠니? 친정에서. 어머니, 지금 많이 취하셨어요. 친구분들 부르시는 건 어머니 마음이지만 저는 집에 가서 쉬고 싶어요. 이만 갈게요. 이게 진짜? 이러면서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고 안 놔주더라고요. 놀랍기도 했지만 속상한 마음에 눈물이 난 저는 당장 놓으라고 소리쳤지만 기세양양하게도 더 잡고 흔들더라고요. 친구분들이 옆에서 뜯어말렸지만 한참 만에 겨우 선을 놓았습니다. 전 악에 받쳐 울부짖으며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며 말했죠. 어머니! 어머님 대체 어떤 인생이 살아오셨길래 이 모양으로 매일 사세요? 이런 거 아버님도 아세요? 모르시죠? 그러니까 같이 사시지. 뭐라고? 예,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없는 집에서 시집 온 주제에 감히 시어미한테 인생을 운우네? 네가 내 친구냐? 사실이 그렇잖아요. 어머님 앞에서만 매일 친절한 척, 다정한 척하고 밖으로 나가시면 전혀 딴 사람이 되시잖아요. 꼬리가 길면 밟혀요, 어머니. 다 들통난다고요. 진짜 모습이요. 뭐, 꼬리? 너 그동안 오냐오냐 했더니 눈에 뵈는 게 없구나. 네가 이래놓고 나중에 아버님 돌아가시면 유산 받을 수 있을 것 같니? 어림없다. 우리 집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너한테는 손바닥만한 땅 하나도 못 줘.
꼭 누가 들으면 어머님이 그 재산 다 읽으신 줄 알겠어요. 아버님이 젊었을 때부터 투자니 뭐니 해서 피땀 흘려 모으신 거잖아요? 그거 엄밀히 따지면 어머니 거 아니에요. 게다가 아직 아버님이 혼인신고 안 해주셨다면서요? 그럼 아버님 돌아가시면 어머님이야말로 아무것도 못 받아요. 아들인 저희 남편은 다르겠지만요. 뭐? 역시 없는 것들은 이래서 상담은 안 된다니까. 니까지 내랑 말해봤자 내 입만 아프지. 너 이제 그만 떠들고 빨리 가서 술이나 사와라. 전 2번 행동 안 합니다. 직접 사 드시든지 말든지 하세요. 전 갑니다. 평소 참아두었던 말을 다 뱉고 나니 속은 시원했지만 한편으로는 찜찜한 마음도 들더군요. 저 악에 바친 시어머니가 혹시라도 시아버지한테 절 모함하는 건 아닌지 불안하기도 했고요. 솔직히 시아버지를 가만히 보면 은근히 시어머니 편인 것 같았거든요. 이제 시아버지 눈밖에까지 나면 더 정이 떨어져서 우울증에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님도 이 사실을 아셔야 한다고도 했죠. 저기 여보, 솔직히 그동안은 아버님하고 어머님 사이 갈라놓고 싶지 않아서 아버님께 아무 말씀도 안 드렸거든? 근데 어머니한테 머리채까지 잡히니까 정신이 확 들더라. 아버님 이 사실 모르고 넘어가시면 나 너무 억울할 것 같아. 난 물론 당신 말 믿지만 아버지가 믿어주실지가 문제야. CCTV라도 있었으면 보여드리면 되는데 집이라 그런 것도 없고 당신 말을 전적으로 믿으셔야 하는 거잖아. 아버님이 못 믿으시는 눈치면 자기가 말해. 세상에 어느 미친 며느리가 시부모님 사이 갈라놓으려고 그런 거짓말을 하겠냐고. 인간 대 인간으로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라고 전해드려. 이 집안을 위해서 사실을 말하는 거라고. 단호한 제 태도에 남편은 그날 아버님과 포장마차에서 따로 만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님은 역시나 크게 놀라셨죠. 얘기 듣던 중 드시던 술을 뱉어내실 정도였으니까요. 아니 원 세상에 진짜냐? 대체 이게 무슨 개떡 같은 일이냐? 참. 그쵸 아버지. 솔직히 새나 시집오고 웬만하면 저희 새어머니한테 다 맞춰드렸어요. 좀 부당하다 싶어도 괜히 2분 싸움 나실까봐 저만 알고 있었고요. 근데 아버지 벌초하실 동안 며느리한테 술시중 들라고 전화하는 거랑 머리채까지 잡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렇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남의 집 귀한 딸 머리채를 잡아? 참. 그리고 아버지도 기억하실 테지만 돌아가신 제 어머니랑 너무 비교돼요. 자꾸 이런 일이 생기면 새나 진짜 저랑 이혼할지도 몰라요. 그럼 동네의 소문도 당연히 안 좋게 날 거고요. 뭐 나야 전적으로 내 아들하고 며느리 말을 믿지만 충고도 없는데 괜히 뭐라고 했다고 억울하다고 난리치면 내가 어쩔 도리가 없구나. 일단 내가 예의주시하고 있을 테니까 혹시라도 비슷한 일이 또 생기면 바로 얘기해라. 무슨 수를 써서든 증거 찾아서 세나한테 정식으로 사과하게 할 거니까. 나도 가만 안 있을 거고. 그렇게 남편과 시아버지는 그날 이후 시어머니 행동을 예의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른 채 또 틈만 나면 절 괴롭히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어머니의 실체를 드러날 기회를 엿보던 중 아버님 생신이 다가왔습니다. 당연히 아버님 생신에 저도 참여하려 했지만 함께 일하는 선생님이 갑작스레 사고를 당해 제가 그날 수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당연히 남편이야 제 상황을 이해했지만 시어머니는 역시나 그냥 넘어가지를 않더군요. 아버님 생신날 대체 수업을 하던 도중 갑자기 교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끔찍하게도 시어머니가 절 향해 날선말을 퍼부었죠. 야, 너 제정신이야? 아니 어머니, 저 지금 수업 중이에요. 나가서 기다려주세요. 보자 하니까 이게 진짜. 야, 시아버지 생신날 미역국 하나 안 끓이고 나한테 다 떠넘겨? 넌 선생 자격도 없어. 너 같은 것을 애들이 보고 배울까 무섭다. 아이고 어머니, 저 여기 대표인데요. 일단 진정 좀 하시고요.
저랑 휴게실에서 커피라도 한잔하고 계시죠? 지금은 수업 중이라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양해는 무슨 양해예요? 오늘 제 시아버지 생신이에요. 세상 천지에 어느 정신 나간 며느리가 생신날 아무것도 안 한답니까? 당장 나오라니까. 말 안 들려? 나 참. 아우, 제발 진정 좀 하세요, 어머님. 자꾸 이러시면 영업방해로 저희 경찰에 신고합니다. 유 선생 시어머님이라 저희도 지금 참는 거예요. 신고요? 내가 누군 줄 알기는 해요? 당신들 우리 집 양반 재산 알면 까무러쳐. 가난한 서민들 주제에 무슨 경찰을 불러 부르긴? 이 할머니가 진짜 막무가내네. 저기 계속 이러실 거예요? 그럼 진짜 신고합니다. 저 합의 못해요. 마음대로 해보라니까. 퍼러지 같은 것들이 진짜 사람 열불나게 하네. 그리고 여기 오늘부로 관둡니다. 내일부터 우리 집에서 살림 가르칠 거니까 오늘부로 퇴사 처리해 주세요. 아니, 유 선생이 미성년자도 아니고 퇴사 여부를 왜 그쪽이 결정하세요? 유 선생이 본인 입으로 말하기 전까지 퇴사 처리 안 돼요. 진짜 이 사람 아나무인이네. 유 선생이 얼마나 힘들게 결혼 생활하는지 안 봐도 뻔하네요. 그래요? 제 퇴사 처리 안 하면 내가 매일 여기 찾아와서 난동 부릴 건데 누가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 그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그곳에 CCTV가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이제 시아버지도 시어머니의 실체를 알게 되는 건 시간 문제였죠. 하지만 사람이란 게 결정적인 순간 앞에서 왜 이리 약해질까요? 전 마지막으로 시어머니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어머니, 지금이라도 저한테 사과하시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그럼 오늘 일은 없던 걸로 하고 식구들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겠습니다. 뭐? 너 웃긴다. 내가 왜 그런 약속을 해야 하니? 네가 먼저 잘못하니까 일이 이렇게까지 된 거 아니야? 뭐라고요? 네가 무슨 대학 교수나 의사니? 천문직정도 아니고 이런 거지 같은 데서 선생 노릇하는 게 뭐 그리 당당하니? 아예 그만두고 이참에 내 밑에서 조신하게 살림 배우다가 재산 물려받는 게 너한테도 낫지? 안 그러냐? 어머니, 절대 아닌데요. 죽었다 깨어나도 어머니 밑에서는 단 하나도 배울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어머니가 끝까지 사과 안 하시고 넘어가시겠다면 저도 어쩔 수 없네요. 기회를 드렸는데 차버린 건 어머니예요. 기회는 무슨 기회? 나는 잘못한 것도 없고 미안한 것도 없어. 널 때리기를 했니? 욕을 했니? 오히려 내가 몸살이 났는데 내가 보상받아도 시원찮구만. 그렇게 끝까지 아나무인이었던 시어머니는 결국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전 센터에서 CCTV 영상을 받았고 이걸 그대로 시아버님 핸드폰으로 전송해드렸죠. 그리고 대표님과 직원들 증언까지 녹음해서 보냈고요. 사실 시아버님은 시어머니가 제가 이유 없이 안 왔다고 했다더군요. 제가 그런 애가 아니라는 걸 안 아버님은 잠자코 계셨고 제게 영상과 장문의 문자를 받자마자 어머니께 그걸 들이밀었습니다. 야, 전미숙, 이거 다 뭐야? 넌 아물래 며느리한테 이렇게 괴롭히고 다녔어? 초등학생도 너보다는 덜 유치하겠다. 어? 입이 있으면 말 좀 해봐라. 이게 다 뭐야, 여보. 이거 나 아니에요. 진정 좀 해봐요, 예? 진정은 무슨 진정? 네가 한 짓이 고스란히 다 찍혔는데. 그리고 미숙이 너 예전에 나 벌초 갔을 때 세나한테 술 시중까지 시키고 머리채 잡았다며? 네가 깡패야? 무슨 자격으로 남의 집 귀한 딸을 그리 막대? 어? 여보, 진정하세요, 응? 이게 그런 게 아니라 알다시피 세나가 하도 버릇없이 해서 내가 버릇 고쳐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네가 그렇게 개망나니처럼 하니까 그렇지. 세나가 오죽했으면 나한테 이걸 보냈겠냐. 네가 이딴 행동하고도 내 집에서 밥 먹고 잠잘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창피해서 며느리 얼굴을 볼 수가 없어. 미안해요, 여보. 세나한테 사과할게요. 됐고, 미숙이 너 짐 싸서 나가라. 혼인신고 안 했으니까 줄 재산은 없으니 그리 알고. 예? 여보, 무슨 말을 그렇게 무섭게 해요?
나가기는 어딜 나가요, 내가. 지금까지 당신만 보고 살았는데 돈 한 푼 없이 나보고 밖에서 굶어 죽으라는 거예요? 네가 내 집에 들어오는 조건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 기억 안 나? 다른 사람 힘들게 하지 않고 베풀고 살라고 말했지. 미숙이 네가 하도 힘들게 살아온 거 내가 아니까 웬만하면 넘어가려고 했어. 근데 너 힘들었다고 며느리도 그대로 당해봐라. 난 이 꼴 못 봐. 여보, 미안해요. 내가 세나한테도 정식으로 사과할게요.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집에 있을 수 있어요? 뭐든 다 할게요. 세나한테 가서 직접 사과하는 건 당연한 거고, 이제 당신 내 카드 못 써. 당신이 직접 돈 벌어서 그걸로 써. 사지 멀쩡하니까 어디 가서 청소라도 하면 밥은 먹고 살겠지. 응? 나 일 안 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무슨 일을 해요? 몸 약해서 나 못해요. 대신 집안일 잘할 테니까 좀 봐줘요. 네? 아니, 봐주는 건 끝이야. 돈 못 벌면 이 집에서 숨만 쉬고 살든지 이제 하나부터 열까지 내 허락 없이는 내 돈 100원도 못 써. 결국 아버님은 시어머니에게 모든 돈을 다 끊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말은 사실 시어머니에게 죽으라는 소리나 다름없었어요. 매일같이 운동에, 모임에, 골프에, 쇼핑에 돈 드는 일만 수시로 하고 다니셨거든요. 사실 아버님이 재산이 좀 있으셔서 그동안은 맘 편하게 써제꼈겠지만 이제는 100원 하나도 아버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어머님은 충격이 크셨는지 한참을 우셨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어떻게 됐냐고요? 어머님은 처음 한 달은 집에만 계시더니 도저히 못 참겠는지 식당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구해서 일을 나가셨습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날 어머니는 점심 무렵 저희 집을 찾아왔더라고요. 저기 세나야, 내가 잘못했다. 정말 미안하구나. 뭐 사과가 좀 늦긴 했네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당분간은 저도 어머니 얼굴 뵙기는 힘들 것 같아요. 내가 저지른 짓이 있는데 당연히 하루아침에 네가 용서하기가 안 되겠지. 이해한다. 그래도 미안하다고 얼굴 보고 말해야 할 것 같았어. 너희 부모님께도 뵐 면목이 없구나. 귀한 딸을 내가 참 못되게 굴어서.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여기까지 안 왔죠. 어머니 때문에 솔직히 저 밤에 잠 한 번 편히 못 잡았어요. 그 일로 너무 충격받아서요. 정말 미안하다. 변명 같겠지만 나 젊었을 때 시어머니가 정말 지독한 분이었어. 내가 가난한 집 막내딸이라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는 이웃집 남자한테 시집을 갔는데 말이 좋아 시집이지 팔려간 거라는 소리도 많이 들었지. 시어머니란 작자가 어찌나 나를 얕보던지. 한겨울에 개울가에서 빨래하라는 건 기본이요. 치매 걸린 시할머니 뒤치다거리까지 모두 다 내 몫이었어. 남편이 나를 두드려 패고 못살게 굴어도 자기 아들이라며 한 번을 나한테 괜찮냐는 말을 안 하더라. 결국 자식들 다 키우고 도망치듯이 나와서 혼자 살다가 지금 남편을 만난 거야. 네, 어머니도 많이 힘드셨겠네요. 근데 그렇다고 어머니가 저한테 하신 행동이 당연한 건 아니에요. 그건 알고 계시죠? 당연하지. 나도 잘 안다. 널 보자마자 나도 모르게 예전 시어머니처럼 그렇게 못되게 행동했어. 생각해보면 나도 그 시집살이 트라우마에서 못 벗어난 것 같아. 그래서 당분간 반성하면서 지낼 생각이야. 그 이야기를 끝으로 어머니는 제가 마음 풀릴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돌아가셨고 전 그 후 5년 동안 시어머니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꼭 가야 할 일이 있을 때는 남편만 가거나 아니면 밖에서 시아버지를 따로 배웠었죠. 썰TV 구독자분들 중에는 아무리 그래도 5년 동안이나 얼굴을 안 본 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말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제 마음이 다 낫지를 않았는데 도저히 좋은 마음으로 어머니를 뵐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도 5년이란 시간이 지나니 아무 감정 없이 어머니를 만날 수는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해 설날부터 저희 부부는 함께 시댁을 찾아갔고 어머니는 깜짝 놀라시며 저희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5년 전하고 집안 분위기는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어머니, 저 왔어요. 차가 막혀서 좀 늦었네요. 뭐 좀 도와드릴까요? 아유, 앉아있어라. 먼 길 오느라 피곤했을 텐데. 나 요즘 제법 음식하는 속도가 붙어서 안 도와줘도 괜찮아. 이따가 수저만 좀 놓아줘라. 어머니, 근데 집안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 있던 가구들은 어디 갔어요? 아이, 그렇지? 비싼 수입 가구 있어봤자 청소만 힘들고 자리만 차지하더라고. 그래서 싼 값에 그냥 팔아버리고 이 집에 어울리는 걸로 바꾼 거야. 중고로 샀는데 괜찮지? 아, 그럼요. 예전보다 훨씬 잘 어울리는데요. 집에 식물도 많아졌네요. 장식장도 파셨나 봐요? 부지런하게 살다 보니까 장식장은 있어봤자 거추장스럽기만 하더라고. 일하는 곳에서 사장님이 화분 주셨는데 키워보니까 재미가 있더라. 그래서 하나둘씩 키우는데 공기정화도 되고 분위기가 밝아져서 좋더라고. 예전에 허영심 가득했던 어머니 모습은 사라지고 수더분하고 깔끔하게 살림하는 모습만 보이더라고요. 짙은 화장 안 하고 맨 얼굴의 시어머니를 그때 처음 배웠다니까요. 아버님 얼굴 역시 예전보다 훨씬 더 편안해 보이셨습니다. 저희 부부는 정말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시댁에서 식사를 했죠. 그리고 다음 날 전 아버님을 만나 얘기했습니다. 저기 아버님, 이제 어머니 반성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일 그만하시게 하면 안 될까요? 세나 네가 보기에 그래 보이냐? 나는 아직 먼 것 같은데 너한테 한 짓도 있고. 에이, 그게 언제적 일인데요. 전 이제 다 잊어버렸어요, 아버님. 어머니 이제 나이도 있으시잖아요. 이제는 힘든 일 하시면 병나실 것 같아 걱정돼서 그래요. 뭐, 네 말도 일리가 있다. 그 사람도 이제 나이가 있기는 하지. 제가 보기에는 이제 마음 잡으시고 예전처럼 안 그러실 것 같은데. 아버님도 마음 푸시고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사람이 다 완벽하게 살 수는 없잖아요. 세나 네가 정말 그릇이 넓구나. 이 시애비보다 네가 나은 것 같다. 그래, 알았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버님. 그렇게 아버님은 5년 만에 어머니를 용서하셨고 어머님은 일을 관두고 예전처럼 집에서 계시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그때 제가 임신하게 되었고 아기 소식에 두 분은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세나야, 세상에 너무 잘 됐다. 진작 생겼어도 생겼어야 하는 건데 내가 지난날 세나 너를 힘들게 해서 애도 안 들어선 것 같아 미안하다. 아니에요, 어머니. 이제 옛날 이야기 그만해요. 지금이 중요하죠. 저 이제 진짜 행복해요. 아이 낳으면 충분히 쉬는 게 중요한데 너희만 괜찮으면 우리가 너희 동네로 이사 가마. 나중에 너 복직하게 되면 그때 내가 아기도 봐주면 낫지 않겠니? 한번 나중에 고민해보렴. 아, 어머니, 고민하고 말 것도 없네요. 저희야 그러면 정말 감사하죠. 고맙습니다. 이후 아기는 건강하게 태어났고 어머님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 동네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아기 보는 일이 생각보다 육체적으로 꽤 고되더라고요. 근데 어머님은 힘들다는 내색 한번 안 하시고 아이가 어린이집에 들어가기 전까지 정성껏 봐주셨어요. 시아버님도 물론 옆에서 함께 봐주셨고요. 옛날에 어머니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우여곡절이 참 많았지만 시아버님 참교육으로 사람이 변하는 걸 보니 참 신기하죠?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